교수님,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가 늘 마시는 것들, 커피, 녹차, 맥주, 뭐 이런 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주 먹죠, 응진 씨? 저는 커피랑 맥주. 대개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현대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커피.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닝커피 한 잔 쭉. 하고서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티 한 잔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오후 정도가 되면 이제 또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 맞아요. 네네네네. 에너지 드링크. 또 이제 퇴근할 때 또 여러 이제 하루의 일과를 또 풀려고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었을 때 문제는 이제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네. 녹차의 주성분도 카페인입니다. 네. 마찬가지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맥주수란 이제 술 속에는 알코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즉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 나가는 이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피를 먹었다 하게 되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만큼 내 몸속에서 물이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커피를 먹으면서 물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서 계속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먹었다 하게 되면 거의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몸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몸으로 이만큼의 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커피를 먹었으면 이만큼 2배만큼의 물을 또 먹어줘야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커피 정말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요. 많아지죠. 그게 바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으면 될 텐데 문제는 커피나 녹차나 또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맥주를 먹어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고. 맞아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교수님? 뭐 우리들 많이 먹는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것도 역시나 이만큼의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안 했는데요. 결명자, 둥글레, 옥수수염차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먹잖아요. 그죠? 네. 약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차라는 의미예요. 예. 차는 차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데 차를 물같이 먹어도 안 되고 물을 차같이 먹어서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차를 물같이 먹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명자차 같은 경우에는 간에 열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에 화가 많이 치성하신 분들, 예를 들면은 얼굴이 쉽게 빨개지신다거나 그리고 두통이 많이 생기시다거나 눈이 충혈되시고 안구가 뻑뻑하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질이 차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좀 냉하시거나 그리고 좀 묽은 변을 보시거나 또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결명자차를 오래 복용하시는 거는 이제 몸이 더 차지고 변도 더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도 도움이 주고 또 몸에 이제 이뇨 작용도 있어서 붓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신장 기능도 좋고 붓기도 없는데 남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입도 마를 수 있고 또 변비도 올 수 있고 또 기력 저하라든지 그리고 심한 탈수 증상은 또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둥글레차가 또 많이 드시잖아요. 둥글레차 같은 경우에는 또 혈당도 내려주고 또 혈압도 낮춰주고 또 자양강장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피부 노화에도 좋고 또 심신 안정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둥글레차가 혈액 응고 작용과 그리고 혈관 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좁아지신 분들, 예를 들면 뭐 너무 이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드시면은 좀 안 좋으실 수 있죠. 이제 물을 아예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는 드시게 되면은 탈수를 같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산화합 작용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거의 1.5잔의 정도의 그 물이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만성 피로라든지 그리고 변비라든지 그리고 기력 저하 그리고 또 피부 노화 등 여러 가지 미용적 건강적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차들을 장복하게 됐을 경우에 몸이 차신 분들이 뭐 녹차라든지 이렇게 찬 성질의 이제 차를 너무 장복하게 되면은 몸이 차져서 뭐 아랫배가 냉해진다든지 뭐 또 냉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손발이 차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복하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물도 드시는 가정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리차를 물처럼 그렇게 물로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일종의 이제 과거의 그 보리차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네. 그렇죠. 그 보리차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이제 보리차를 먹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가려야 되는데 보리에는 우리가 그 속에 주성분 중에 하나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리밀에는. 근데 이제 보리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들은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보리차를 먹는 것보다는 다른 곡차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거 궁금해요. 요즘은 물 종류도 워낙 많아서 뭐 병도 다 예쁘게 만들어지고 뭐 무슨 물 어느 나라에서 온 물 막 하는데 종류도 다 많아서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물은 어떻게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요. 동의보감에 33가지의 물이 있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게 하려면 33가지 종류의 물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수. 지정수는 황토를 풀어가지고 위에 뜬 물. 네. 옥정수. 옥이 담겨있는 물. 추로수. 가을 새벽에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탈해야지만 정화수. 네. 이렇게 해서 33종의 물을 구분했듯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생수, 육각수, 약알칼리수, 이온수, 네.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정수기도 인구 밀도당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어요. 맞아요. 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생수,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수를 말을 쓰죠? 먹는 걸로 쓰죠. 그렇죠. 네.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이런 병에 그렇죠. 들은 물을 갖다 우리가 생수라는 보통 말을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실제로 이 생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그 정확한 산업적인 용어는 먹는 샘물이에요. 구분이. 근데 우리가 생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끓이지 않는 물. 끓이지 않는 물을 이제 생수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 펫병에 들어있는 물을 생수라고 그러는데 네. 물을 만약에 끓이게 되면은 다들 미네랄이 날아간다든지 영양 성분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 미네랄들은 물을 끓여서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100도에서는 전혀 날아가지 않고 모두 다 있어요. 생수가 끓인 물이 나쁘다라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물을 끓입니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있다 금붕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은 금붕어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속에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서 끓여서 식힌 물에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끓이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죽은 물이 되는데 그때는 말이죠. 끓인 물을 식힐 때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손으로 막 휘저어가지고 공기에 있는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해주면은 원래 산소 양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은 항상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 속에 물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THM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발암물질은 오직 끓일 때만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말하는 그 생수를 사서도 끓여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폐병을 담글 때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지 않도록 예. 마개를 해서 네. 돼 있죠. 일단은 폐병을 뚜껑을 따게 되면은 네. 이제는 미생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폐병을 따서 오픈됐던 이 물은 너무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 한 잔도 똑똑하게 먹어야겠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세요.